이번 사연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며느리를 괴롭히던 시어머니를 시원하게 퇴치해버렸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예단비와 축의금까지 돌려받았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 된 새댁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참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일이 많았다기보다는 시어머니의 막말을 어찌저찌 넘기며 지내왔다는 것이 맞을 거예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드는 말만 골라서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꿈도 많이 꿨습니다. 자기 전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의 막말을 곱씹으며 괴로워하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결혼한 지 8개월 정도 되었을 때부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막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참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가 의도적으로 저를 기분 나쁘게 하기 위해 그런 말들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전에는 시어머니가 눈치가 없어서 여과 없이 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며느리인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인지 구별을 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눈치가 없는 것도 인정해요. 하지만 가족이 된 이상 시어머니를 그런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 것 같아요. 덕분에 괴로워하며 지낸 시간은 길어졌죠. 결혼하기 2년 전쯤에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습니다.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좀 늦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시작해서 공무원이 된 케이스예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공부만 하고 살다 보니 살이 좀 쪘을 때였죠. 제가 키가 큰 편이라서 살집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엄청 덩치가 커 보여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첫마디가 "우리 아들은 여자 외모는 안 보는구나" 였어요. 장난을 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웃어 넘겼는데 시어머니 표정은 진지함을 넘어 엄숙하기까지 하셨어요. "난 너를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 말을 했는데 왜 장난으로 넘기려고 해?"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공부해서 합격한다는 보장이 있냐면서 미래가 없는 사람 취급을 하셨어요. 말은 참 가부장적으로 하시면서 여자가 직업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니 일관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여자는 밖에서 일하는 남편 잘 떠받들어야 하고, 여자는 살림도 잘하고 아이도 잘 키워야 하고, 여자는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고, 이런 옛날 이야기를 하실 거면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말고 살림과 육아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말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시험에 합격하고 시댁에 갔더니 시어머니는 "난 며느리로 선생님이나 의사를 봤으면 했는데" 하시면서 아쉬움을 표현하더군요. 그리고는 또 제 외모를 비하하셨어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기분은 많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당시 남친이었던 남편에게 뭐라고 했더니 알겠다며 자기 엄마가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그랬니?" 하면서 시치미를 떼셨대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저는 예전 체중으로 돌아가기 위해 운동도 많이 하고 식사량도 조절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예전에 마른 듯한 체형으로 돌아갔는데 살 빠진 저를 보고 시어머니는 "마른 여자는 볼품 없어 보인다 얘" 이러셨어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면서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는데 "내 생각도 마음대로 말 못하니?" 이러시더라고요. 저희 결혼하기로 한 후에도 시어머니는 막말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이것저것 반대를 많이 하셨죠. "신혼여행을 왜 거기로 가니? 결혼식장은 좀 커야지. 넌 어깨가 넓으니 드레스는 어깨 드러난 건 입지 마라." 별의별 참견을 다 하셨어요. 안 그래도 결혼 준비하면서 신경 쓸 게 많아 예민해 있는 저에게 자꾸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시비를 거니 한 번은 제가 폭발했죠. 남편에게 "나 이 결혼 못하겠다.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엄청 화를 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내 생각대로 말도 못하니?" 이 말씀을 또 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께도 얘기를 했는데 시아버지는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엄마가 너네 잘못되라고 하는 얘기겠냐? 하면서 역정을 내셨다고 해요. 남편은 그래도 며느리 될 사람한테 맨날 그렇게 비난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했더니 마지못해 아버님은 시어머니에게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이 얘기를 하면서 결혼하면 자기 부모님과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얼굴 보고 살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 믿고 결혼했는데 시어머니는 결혼하자마자 남편 될 사람한테 시어미 흉 보고 다니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니? 이러셨어요. 시어머니는 본인이 아무 잘못도 없는데 며느리가 자기 흉을 보고 다니는 것처럼 말씀하셨죠. 요즘 며느리들이 어른 알기를 우습게 한다는데 하시면서 한숨을 쉬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며 매일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대부분 훈계하는 내용이었죠. 아내는 언제나 남편 아래에 있다는 걸 명심해라. 동네 사람 며느리는 의사인데 집안일도 잘하고 시댁에 무슨 일이 있으면 발벗고 나선다더라. 집 인테리어 할 때 벽지색은 누가 골랐니? 그럴 거면 나한테 골라달라고 하지 그랬니?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카톡을 받으니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에게 말했더니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가서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자식한테 좋은 말 해주는 것도 안 되니? 이러셨대요. 시아버지는 너는 마누라 편 들어서 엄마 속상하게 하는 거다. 팔불출 소리 듣지 않게 행동 조심해라. 하셨대요. 남편이 시댁에 다녀온 다음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어디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니?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한 자식에게 얘기해 줄 게 많은데 어른이 하는 말이 그렇게 고깝게 들리니? 너무 서운해서 밤새 울었다. 이러시더라고요. 저는 듣고만 있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시원스러운 대답을 하지 않은 것이 시어머니를 무시한 것이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아버지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엄청 화를 내셨어요. 남편은 엄마가 너무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욕까지 하면서 팔불출이라고 하셨답니다. 결혼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시어머니에게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보내는 카톡 때문에 전화드리기가 너무 부담스러웠지만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몰라서 억지로 전화를 드렸던 것이었죠. 통화를 하게 되면 시어머니가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비아냥대는 말투, 며느리가 하는 말은 전부 철없는 소리로 치부하고 본인 할 말만 하는 화법, 너무 싫었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라는 사람 자체가 싫어지더라고요. 남편은 누나가 하나 있는데 신우도 자기 친정과 연 끊고 살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사위에게도 저에게 했던 것처럼 하셨는데 참다 못해 신우 남편이 시댁에서 난리를 쳤대요. 자기 엄마 편드는 신우에게 신우 남편이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신우는 이혼은 두려웠는지 자기 친정과 연 끊고 살고 있다고 해요. 남편은 자기 누나에게도 버림받은 자기 부모님이 좀 안쓰럽기도 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결혼 전에는 저와 자기 부모님 사이를 좋게 만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매일같이 카톡을 보낸 것을 알고 카톡 내용을 보고 나서는 자기 부모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정도 되었을 때 주말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온 적이 있었어요. 결혼 3개월 차까지는 시부모님이 종종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제가 시어머니 전화를 피하고 카톡도 차단한 후로 시댁과 별로 왕래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 시부모님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었죠. 쇼핑백에 반찬통 몇 가지를 담아 오셨더라고요. 뭐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땡땡이가 좋아하는 반찬 몇 가지 해왔다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덧붙여 말하기를 너는 내가 해온 반찬 안 먹을 거지? 너는 먹지 말고 땡땡이만 먹여라. 이러셨어요. 남편이 왜 또 그렇게 시비를 걸어요? 했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틀린 말 했어? 제가 나 싫어하는 거 세상이 다 알아. 시험이란 이유로 며느리한테 미움받지만 너네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온 거야. 이러시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오늘 시비 걸려고 온 거냐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너 내가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이래? 정말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주길 바라셨는데요. 결혼할 때 어머님한테 받은 거 하나 없이 결혼했는데 예단도 했어요. 더 이상 뭘 바라시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런 거 일일이 따지고 있어서 네가 날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낸 거니? 이러면서 비아냥대더라고요. 따질 건 따져야죠. 자식 결혼할 때 해준 게 없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랬더니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이러셨습니다. 저희 엄마 갖다 드리게 예단비나 돌려주세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을 돌리려고 하더라고요. 딴소리 하지 마시고 예단비 돌려주세요. 저는 계속 이 말만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계속 말을 돌리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예단비 돌려줄 거예요, 말 거예요. 계속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 돌려주마. 더러워서 돌려주고 말지. 이러셨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저는 언제 돌려주실 건데요? 했더니 시어머니 돌려준다고 말했잖아, 돌려준다고. 이러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돌려줄 거냐고요. 시어머니가 계속 말을 하시려 할 때마다 계속 예단비 언제 돌려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내일 붙인다. 내 참 예단비 다시 내놓으라는 며느리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거야. 이러길래 아들 결혼식에 돈 한 푼 안 보태고 축의금 다 가져갔으면서 예단비는 당연하다는 듯 받은 시부모는 세상에 어머님 아버님밖에 없을 거예요.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다음에 갈 테니 축의금 명부 보여주세요. 이 사람 지인들이 낸 축의금도 돌려받아야겠어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히는지 입을 다물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이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하시는데 남편이 엄마 아빠가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을 하셨으면 땡땡이가 이러겠어요. 돈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했거든요. 시아버지는 가족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풀 생각을 해야지 하시더군요. 남편은 엄마랑 아빠가 땡땡이한테 며칠을 무릎 꿇고 빌어도 용서 못 받을 일이에요. 눈안에 보시면 알잖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 얘기는 시댁에서 금기사항 같은 것이었는데 남편이 서스럼없이 그 얘기를 꺼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제가 그렇게 미우면 안 보고 살면 되잖아요. 저를 너무 싫어하니까 어머님 아버님 정신건강을 위해서 제가 연락도 안 드리고 살게요. 내일 예단비 입금하세요. 그리고 시부모님 신발 신고 있을 때 남편이 축의금 받은 거 계산하러는 곧 갈게요. 했고 시부모님은 말없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퇴근하는 길에 남편이 시댁에 가서 축의금 장부 보고 계산하고 왔어요. 시부모님은 예단비와 축의금을 제 계좌로 입금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왜 축의금까지 제 통장으로 입금하라는 거냐고 물으셨대요. 남편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댁과 왕래 없이 지내고 시어머니 연락을 받지 않아도 되니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제가 시어머니 카톡을 차단한 걸 아셨는지 얼마 전에 시어머니는 문자로 이제 그만 마음 풀고 지내자 이런 내용을 보내셨어요. 저는 답장 안 하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남편은 며느리에게 연락하지 말고 할 말 있으면 나에게 하세요. 이렇게 저 대신 답장을 보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해서 또 마음 풀고 살자고 하셨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매형 마음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엄마 아빠가 매형한테 사과하고 마음 풀게 만들어주고 잘 지내는 모습 보여주시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랬다네요. 남편에게 나는 그렇다 쳐도 자기에게는 부모님이니까 혼자라도 찾아뵙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렇게 되면 자기를 사람들이 못된 며느리라고 할 거야.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닐 거고 나도 부모님이 자기한테 한 거 생각하면 화가 나. 여러 가지 다 생각해보면 나도 우리 부모님 안 보고 사는 게 맞아.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도 못 받아줄 것 같아요. 남편 말대로 신우네에게 시부모님이 사과를 하고 잘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고 살아도 되는 거겠죠? 자식들을 괴롭히는 재미로 사는 부모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네요. 이런 부모들은 자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목줄기를 짓밟고 내 꼭두각시가 되라고 강요하는 걸까요? 그럴수록 자식들에게 외면당한다는 것을 꼭
경험해봐야 아는 걸까요?